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영끌했던 빅히트 앱 배신. 첫날부터 -1 줄이야. 이날 빅히트의 주가는 공모가 13만 5천 원을 160% 웃도는 27만 원으로 출발해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상한가 35만 천 원에 도달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 시초가보다 4.44%가 내려간 가격인 25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셈입니다. 일각에선 빅히트가 사실상 BTS 한 그룹의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데다 이들의 입대 문제가 달려있어 빅히트의 가치 또한 요동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S 위력 방시혁 주식 3조 1,900억 원대. 주식 부자 8위 등극. 하락 마감에도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기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SM과 YG, JYP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것은 물론 코스피 시총순위로도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오늘 종가 기준 국내 주식 부자 8위에 올라섰고 방 대표의 주식 재산은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보다도 더 많습니다. BTS 멤버도 1인당 176억 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회사 직원도 1인당 평균 5억 원의 평가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재점 하하나. 출산 여파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합니다. 5년 뒤에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고령층 부양 부담은 커집니다. 정년을 연장해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빨라진 고령화, 소비주거 이렇게 바뀝니다. 생산 연령 인구 올해 3,759만 명에서 꾸준히 줄어 10년 뒤에는 560만 명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할 사람이 10% 가까이 준다는 것인데 노동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씀씀이가 큰 청장년이 줄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은퇴자가 늘면 당연히 식료품을 줄이면서 지갑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통업계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2년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전통 유통업 매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18주 만에 하락.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값이 18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횡보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0.01%로 18주 만에 상승, 보합을 멈추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아파트값 올랐다. 또 엇갈린 감정원 KB 통계. 한국감정원이 통계에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통계는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값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세 상승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퀀텀닷 디스플레이 집중대 LG, LCD 생산 지속. 국내에서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는 LCD 사업을 놓고 삼성과 LG가 정반대 행보를 보여 주목됩니다. 중국의 덤핑 경쟁으로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2달 내로 국내외 LCD 사업을 전부 접을 방침인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철수 전략을 일부 수정해 LCD 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대형 LCD 생산 라인 철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국내 TV용 LCD 사업을 중단하고 올레드에 집중키로 한 LG 디스플레이는 생산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 진단.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규제. 제주도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발표에 걱정이 큽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이다 보니
업종 전환을 한다 해도 수억 원을 들여 지하에 설치된 12만 리터의 기름 탱크를 없애야 하지만 지원 계획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걱정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 정비 등이 필요 없어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도내 주유소 190여 곳과 250여 곳의 LPG 충전소, 500곳 넘는 차량 정비 업체들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등 합의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2025년이면 환경부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끝날 계획인데다 전기차 가격을 낮출 대안인 배터리 임대 사용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KB카드, KB페이 출시, 빅테크에 출사표 던졌다. KB국민카드가 업그레이드 버전 모바일 결제 앱 KB페이를 내놓았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를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서비스가 담겼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기존 KB국민카드의 앱은 자사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가 한정됐습니다. KB페이는 핀테크 간편결제 플랫폼처럼 은행 계좌, 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 14인치 최고 노트북의 LG 그램 선정. 14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최근 14인치 크기 노트북 중 최고의 제품으로 LG 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LG 그램은 같은 크기의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벼우며 배터리는 최고 20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평가했습니다. SKT, 티맵 등 모빌리티 분사 1,000억 원 우버 투자도. SK텔레콤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 중심의 모빌리티 사업 분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T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인 티맵은 가입자 1,800만여 명, 월간 사용자 1,300만여 명으로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 70%를 차지한 1위 서비스입니다. 신설될 회사는 티맵의 AI 음성 서비스, 주차 안내 등을 결합해 모빌리티를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에서 1,0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안건도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버는 지난 2013년 국내 진출한 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접고 우버택시만 운영 중인데요. 우버택시 노하우를 티맵택시와 결합해 사업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10개월 만에 오를 듯.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10개월 만에 오를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격인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9월 0.88%로 8월보다 0.08%포인트 오르며 10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9월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 스타컴도 이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가 오프라인 할인점 이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몰인 ssg.com 대표까지 겸임하며 온 오프라인 통합 수장이 됐습니다. 온 오프라인 부문 수장을 통합해 시너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빚으로도 더 이상 못 버텨. 여행사 960여 곳 사라졌다. 한때 업계 3위였던 자유투어 사무실, 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산과 대구 등 지점들을 없앤 데 이어 서울 본사도 줄여서 이사했지만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겁니다. 자유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을 중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안 돼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으로 유명한 NHN 여행 박사 직원 대부분이 8월부터 무급 휴직 중인데 휴직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주 전 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나투어의 2분기 실적은 96억 원. 업계 1위조차 1년 전 실적의 5%를 기록할 만큼 상황은 최악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역시 직원의 3분의 1을 줄인 가운데 최근 1년간 사라진 여행사는 960여 곳, 여행업계 줄폐업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27만 명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식품 키우는 어플마
개미식품 인수, 과자 품은 김. 사모펀드 어펄 마켓피탈이 과자업체 개미식품을 인수합니다. 어펄 마켓피탈은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을 보유하고 있어 두 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날지 주목됩니다. 개미식품은 1995년에 설립된 중소과자업체입니다. 현미, 백미, 찰보리 등 8가지 국내산 무농약 곡물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으로 구워 만든 곡물 과자가 주력입니다. 한수원 사장 월성 1호기 폐쇄. 법리적 책임 있다면 지겠다. 정재훈 한국수력원 자력 사장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와 사장 교감은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